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 죽을 뻔한 위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70대 여성입니다. 다 늙은 나이 제가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것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저와 가장 가까이 했던 저희 며느리한테서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저 혼자 되자 저의 재산에 눈이 먼 며느리가 해선 안 되는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매우 신비한 경험을 한 후였습니다. 저의 목숨을 살려주었던 것은 저보다 세상을 먼저 떠난 저희 남편이었거든요. 꿈속에 나타났던 남편의 한마디가 절 살렸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여러분께 그 사연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남편을 만나 결혼했을 때만 해도 저희 부부는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집의 외동아들의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과묵한 편이었지만 다정했고 언제나 저를 위해 주었으니까요. 시부모님 몰래 저 혼자 먹으라며 가끔 제가 좋아하는 풀빵이나 군고구마도 사다 주고 또 하루 종일 시부모님 모신다고 고생했다면서 본인도 퇴근하고 와 힘들 텐데도 제 팔다리를 주물러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하고 힘든 시절도 잘 버티며 살 수 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이 떠날 때까지 똥오줌을 받으며 지극정성으로 모신 저를 항상 은인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 고생한 만큼 돌아오는 것도 많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남편이 철문점 일을 열심히 하며 돈을 모은 덕에 저희는 큰 건물을 사 건물 주인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 덕에 노후에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었고요. 그렇다고 남편이 철물점 일을 관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일을 안 하면 게을러진다며 환갑이 넘어 70이 다 되는 나이까지 일을 했으니까요. 그 후에는 남편도 일을 은퇴하고 저희는 둘이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며 참 즐겁게 보냈어요. 그리고 저희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고생을 하며 살아온 모습을 보며 자라서인지 말썽 한번 피운 적 없었고 열심히 공부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쁜 며느리까지 얻어 잘 살고 있었고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저희 부부에게 참 잘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전부터 저희 부부가 싫다고 하는데도 모시고 살고 싶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남편이랑 제가 사양해서 따로 살긴 했지만 며느리는 저희 아들을 설득해 저희 집 근처에 신혼집을 얻어 살기까지 했으니까요. 그 후 며느리는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저희 집에 들러 저희 부부의 안부를 묻고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며느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며 따로 시집살이를 시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시부모님을 모시며 고생했던 저는 제 며느리까지 그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느리도 자기 친정에서는 귀한 딸일 테니 말이에요. 그래서 며느리는 저희 집에 와서 물 한 방울 묻힌 적이 없었고 저와 고부간의 갈등 없이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아들네 부부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네 부부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들네가 결혼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손주 소식이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 며느리에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생기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며느리는 항상 미안해했죠.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쁜 손주 안겨드리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늘 죄송해요. 그런 말 마라. 자식도 다 하늘에서 주는 거다. 그냥 너희 부부에게는 자식이라는 인연이 없는 것뿐이다. 그리고 요즘에는 일부러 아이 안 낳고 사는 부부들도 많다는데 너희도 그걸로 치고 살면 되는 거야. 무엇보다 나는 너희들이 잘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말고 너희들이 잘 살면 그게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고 할 도리 다 한 거야. 알겠지? 예,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님이랑 아버님께 앞으로 더 잘할게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손주를 볼 수 없다는 게 많이 섭섭했지만 저희 부부는 저희 복이 딱 거기까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안 되는 일에 억지만 피워봤자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이지 하나 도움되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식이 없어도 저희 아들이랑 며느리만 잘 살아주면 그뿐이라 여겼어요. 하지만 인생이 마냥 좋을 수만은 없는 것인지 정말 예기치 못한 순간 큰 슬픔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이었죠.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하루를 잘 보냈던 남편인데 자다가 뇌경색이 와서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떠나보내게 된 것이죠. 갑작스레 떠난 남편의 모습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 아무리 불러도 일어나지 못하는 남편을 보며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희 아들도 며느리도 제 연락에 놀라 바로 달려왔고요. 장례식에 앉아 우두커니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는데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겠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남편이 지금 여기서 뭐하는 거냐면서 제 이름을 부르면 나타날 것만 같았죠. 그저 허망하고 더 허망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두커니 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있자 곁에 있던 며느리가 저를 붙들며 울더라고요. 아이고, 불쌍한 우리 어머님 어떡해. 아버님이 좀 더 오래 사셔서 어머님 곁에 있어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갑자기 떠나버려서 어떡하냐고요. 불쌍한 우리 어머니. 그러게 말이다. 네 시아버지는 왜 이렇게 갑자기 날 떠났다니. 내가 못해준 게 많은데, 아직 못한 말이 많은데 그렇게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 좀 누려보고 살려고 하니까 떠나버렸다. 그날 저는 며느리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진만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쓰러져 스르륵 잠이 들고 말았죠. 그런데 저는 꿈에서 아주 이상한 일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글쎄 남편이 제 꿈에 나타났던 거죠. 그것도 잔뜩 어두운 얼굴 표정으로 절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그 모습이 반갑기는커녕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저는 남편을 다시 만났다는 기쁨에 남편에게 다가가 남편의 손을 잡고 이야기하려는데 전혀 말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저를 향해 남편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 당신 지금 위험하다고. 여보, 며느리를 조심해야 돼. 며느리를 조심해야 한다고. 갑작스레 꿈에 나타나 남편은 며느리를 조심하라는 말을 남기고 잡고 있던 제 손을 뿌리치며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며느리를 조심하라는 말보다 또다시 떠나려 한다는 생각에 떠나려는 남편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저 혼자 두고 가지 말라고. 남편에게 꼭 할 말이 있다며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 결국 떠나는 남편을 붙잡지 못했고 놀라며 꿈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여보, 가지마. 나도 데려가. 나도 데려가, 여보. 그렇게 저는 식은땀까지 흘리며 잠에서 깨었는데 바로 앞에 며느리가 걱정 어린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괜찮으신 거예요? 도대체 무슨 꿈을 꾸셨기에 식은땀까지 흘리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 남편이 꿈에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며느리에게 하지 못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저를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보는 며느리에게
왠지 저도 모르게 남편을 꿈에서 봤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꺼림칙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나왔던 꿈은 이상하기만 했으니까요. 한없이 착하기만 한 며느리를 조심하라니. 남편의 그 말을 아무리 되뇌어 생각해도 이상하기만 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 이상한 꿈을 꿨나 싶어 크게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의 장례까지 치르며 보내주게 되었고 매일매일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어요. 그때 마음은 저도 살 만큼 살았으니 남편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만 간절했죠. 그래서 전 그때 정말 집에만 틀어박혀 폐인처럼 지냈던 것 같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잠도 제대로 안 자고 그저 누워서 허망하게 떠난 남편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저를 붙잡아 주었던 것이 바로 저희 며느리였습니다. 저희 며느리가 남편이 떠난 후 회사를 다니는 아들을 대신해 제가 걱정된다며 매일 저희 집을 찾아왔던 겁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저를 대신해 집안 청소도 해주고 저와 맛있는 것도 먹고 산책도 가자고 조르며 어떻게든 제 마음을 다잡아 주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밥을 잘 먹지 못하는 저를 위해 어느 날 죽까지 써왔더라고요. 그리고 상까지 차려 제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입맛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어머니랑 같이 먹으려고 소고기 죽 좀 만들어 왔어요. 어머니, 저희 같이 먹어요. 얼른 드시고 기운 차리셔야죠. 나 때문에 무슨 이런 고생까지 해. 늙은 노인네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라고. 난 당장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시면 저 정말 속상하다고요. 어머니가 저한테 어떤 존재신데요. 어머니는 어떨지 모르시겠지만 저 어머니 없으면 못 산다고요. 어머님도 이젠 저희 부모님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라도 이 죽 드시고 기운 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님도 아버님이 잘 지내셔야 하늘에서 편히 계시지 않겠어요? 어머님 이러시는 거 보면 아버님도 편히 못 가시고 저희보다 더 속상해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아버님 위해서도 저랑 남편 위해서도 힘내주세요. 어머님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 곁에 있어달란 말이에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그때 그만 눈물이 왈칵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슬픔에 잊고 있었는데 저에게는 아들과 며느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레 떠나고 이렇게 아프고 허망했는데 제가 갑자기 떠나면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겁니다. 물론 다 큰 어른들이니 자기 앞가림하면서 잘 살긴 하겠지만 갑작스레 떠난 저 때문에 힘들어할 아들과 며느리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희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그런 아픔을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저를 걱정하고 생각해주는 자식들이 있는데 제가 왜 남편에게 갈 생각만 했는지 모르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늦게라도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말처럼 떠난 남편이 본인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알면 속상해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너희 생각해서라도, 너희 시아버지 생각해서라도 내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지숙이 네 말대로 힘내보다 네가 끓여준 죽도 먹어볼게. 예, 어머니 그래요. 저희 힘내봐요. 기운 차리시고 훌훌 털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며느리의 말에 기운을 얻으며 며느리가 만든 죽을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걱정이 되는지 하루도 빠짐없이 죽을 끓여왔고
하루에 한 끼는 제가 식사하는 모습을 확인하며 같이 죽을 먹고 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지극정성에도 제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안 좋아졌어요. 점점 몸에 힘도 빠지고 어지럽고 위장에 통증까지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혹시나 제가 무슨 큰 병에 걸린 건 아닌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봐도 위염 이외에는 어디 큰 이상은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제 건강은 악화하며 점점 더 몸이 안 좋아지기만 했습니다. 그럴수록 며느리는 저를 더욱 지극정성으로 돌보았고요. 그런 어느 날인가 저는 또다시 남편 꿈을 꾸게 되었단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며느리가 끓여준 죽을 먹은 후 약을 먹고 잠든 날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남편 꿈을 생생하게 꿨던 겁니다. 꿈에 나온 남편의 모습은 그전보다 매우 심상치가 않았어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사방이 온통 깜깜한 밤이었는데 하늘에서 시커먼 비가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남편이 저를 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런 저를 향해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여보, 며느리 조심해. 절대 믿으면 안 돼. 여보 위험해. 위험하다고. 당신 저번에도 꿈에 나와서 그 말하더니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야? 왜 자꾸 며느리를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여보, 도대체 왜 그래? 그리고 순간 남편이 저를 향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잠에서 깨며 벌떡 일어났죠. 그리곤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저는 남편의 꿈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편이 처음 꿈에 나와서 저에게 이야기했을 때야 제가 너무 남편이 보고 싶고 그리워서 그런가 싶었지만 두 번째까지 며느리를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남편의 꿈이 예사롭지가 않았던 겁니다. 너무나도 생생하니 꼭 현실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무언가 잘못됨을 느끼고 아무래도 며느리를 주시하며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냥 제가 몸이 안 좋아져서 꾸게 되는 헛꿈이면 상관없는데 남편이 저에게 무언가 경고하기 위해 꿈에 나온 것이라면 저도 그 이유를 알아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 꿈에서 깬 것도 있고 갑자기 목이 말라와서 주방으로 가기 위해 조용히 방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방으로 가기 위해 방을 빠져나오는데 맞은편 방에서 문이 열린 틈으로 누군가와 조용히 통화하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며느리가 통화하는 내용에 기절초풍할 뻔했죠. 며느리의 통화 내용은 너무나도 끔찍했으니까요. 그렇다니까. 내가 노인네 먹는 죽에 약을 열심히 타고 있지. 노인네 조금만 기다리면 곧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힘들어도 노인네 비유 맞춰주면서 참고 견뎌야지. 우리 어머님 얼마나 멍청하냐면 내가 그렇게 당신 먹는 죽에 락스물을 타서 갖다 바치는데도 전혀 모른다니까? 내가 어머니 챙기는 척하면서 락스 물탄 죽을 잘 먹는지 매일 눈앞에서 확인하고 있다고. 인터넷에 알아보니까 락스물을 아주 소량만 넣어도 티 안 나게 사람 죽일 수 있다지 뭐야? 그래서 해보니까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얼마 전에는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도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도 매일 그렇게 정성 들여서 어머니한테 죽을 해다가 갖다 바치는 거야. 어머니 빨리 죽으라고. 어머니 죽고 나서 남편이 재산 물려받으면 그걸로 얼른 내 도박빚 갚고 나도 새 인생 살아야지. 매일 빚쟁이들이 전화에 시달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남편이 알까봐 아주 가슴이 조마조마하다고. 사실 예전에 남편이랑 결혼했을 때 시댁 근처에서 살자고 졸랐던 것도 노인네들이 건물주에 돈 많으니까 잘 보여서 하나라도 더 뜯어내려고 그랬던 건데. 그런데 그 탐나던 시부모님 재산을 이제야 받을 수 있게 되네. 어머님만 죽어봐. 그 비싼 건물이 내게 되는 거라고. 뭐? 이러다가 나 새우랑 차는 거 아니냐고? 어차피 죽을 노인네 일찍 죽게 도와주는 건데 뭐 그런 거로 쇠고랑 차겠어? 아무튼 그때까지는 남편이랑 어머니한테 안 들키게 조심해야지.
우리 남편도 내가 지금 도박 빚진 거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야. 며느리의 통화 소리를 듣는데 저는 그만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며느리는 저희 아들 몰래 도박을 하다가 진 빚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제 재산을 노리고 저를 죽일 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제가 빨리 죽어야 저희 아들이 제 재산을 상속받아 본인의 도박빚도 갚을 수 있을 테니까요. 어쩐지 요즘 들어 몸이 점점 더 안 좋아진다고 했더니 전부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가 락슨물을 탄 죽을 먹으며 제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었던 거죠. 죽에 재료도 많이 넣고 락슨물도 소량을 타서인지 냄새가 안 나서 저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거고요. 남편은 그런 제 목숨을 살리기 위해 제 꿈에 나타나 저에게 며느리를 조심하라고 경고를 해주었던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도 남편은 저를 지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며느리에게 제가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듣고 있었다는 것을 듣기면 안 될 것 같아 몰래 다시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자 몇 분 지나지 않아 며느리는 제가 잘 누워 있는지 확인하려고 들어왔고 저는 일부러 잠에서 깨는 척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가증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걱정하는 척 묻더라고요.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병원 다녀온 뒤에도 아무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아무래도 내가 갈 때가 돼서 그런가 보다. 어머니 갈 때가 되긴요. 더 오래오래 저희 곁에 사셔야죠. 그러면 저 어머니가 식사하시는 것도 받고 약속 있어서 이만 가볼게요. 제가 만든 죽 냄비에 있으니까 입맛 없더라도 잊지 말고 꼭 잘 챙겨 드세요. 그래야 어머니도 얼른 건강해지시죠. 그래, 알겠다. 네가 해준 죽 열심히 먹으마. 네, 어머니. 그러면 저 이만 가볼 테니까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주세요. 그렇게 며느리가 떠나고 저는 바로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며느리가 제가 먹은 죽에 락슨물을 탔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갑자기 속에서 미식거리는 게 바로 오바이트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먹은 음식들을 모두 개원했죠. 그 후 며느리가 만든 죽을 전부 싱크대에 버려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착한 줄 알았던 며느리가 뒤에서 저를 없앨 계획을 세우며 뒤통수 치고 있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급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요. 하지만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다 말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물론 아들에게 이야기하면 제 말을 믿어줄 거로 생각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야기만 꺼냈다가 며느리가 아니라고 발뺌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었으니까요. 며느리의 행동으로 보아 제가 헛소리를 한다며 정신 이상자로 치매로 몰아서 옴짝달싹 못하게 병원에 가둘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를 금치산자니 뭐니 해서 제 재산을 가로챌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했다는 증거를 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정말로 며느리가 락스든 죽으로 저를 없애려고 한 게 맞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며느리가 정말로 제가 먹은 죽에 락슨물을 탔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날 며느리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저희 집에 오자마자 어느 때처럼 자신의 집에서 만들어 온 죽으로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상을 가지고 오는데 제가 죽을 잘 먹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인지 늘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먹을 죽까지 따로 그릇에 퍼왔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먹은 죽에만 몰래 락슨물을 넣는다는 며느리의 말을 기억하고 잠시 시간을 벌기 위해 며느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제 죽이랑 며느리의 죽을 바꿔치기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아유, 왜 갑자기 이렇게 목이 마르지? 지수가, 내가 갑자기 목이 말라서 그러는데 물 좀 가져다 줄래?
아, 그러세요? 어머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며느리가 제가 마실 물을 가지러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얼른 며느리와 제 죽그릇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마실 물을 가져다 주며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위해 정성 들여 만들어 온 죽이니까 한 톨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드셔야 해요. 잘 드셔야 얼른 낫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고맙다. 그리고 저는 바꿔치기한 제 죽을 먹는 며느리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 정말로 소름이 돋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죽을 먹은 며느리가 갑자기 속이 안 좋다며 어지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속이 메스꺼리는 거야? 어? 주수가 왜 그러니? 혹시 어디 몸이라도 안 좋은 거냐?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늘따라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서요. 어머니, 저 오늘은 이만 일찍 가봐도 되죠? 그럼 몸이 안 좋을 때는 잘 쉬는 게 우선이다. 어서 가봐라. 네, 어머니 죄송하지만 그러면 이만 가볼게요. 그렇게 저 대신에 제 죽을 먹은 며느리는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다며 저희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모든 것이 확실해졌죠. 며느리가 정말로 남편이 남긴 제 재산을 노리고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요. 저는 배신감과 분노에 몸을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니 며느리가 저를 없애려고 했다는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당한 만큼 며느리에게 복수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죠.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아야 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락스물이 든 죽을 먹여 저를 죽이려 한 증거를 잡기 위해 저는 며느리 몰래 저희 집에 CCTV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CCTV를 설치한 다음 날 며느리는 어김없이 아침부터 저희 집에 찾아와 저에게 본인이 만든 죽으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물론 며느리도 제 앞에서 저와 함께 본인이 만든 죽을 먹었고요. 평소라면 며느리의 그런 행동이 제가 밥을 잘 먹는지 걱정되어 그런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속내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며느리는 본인이 락슨물을 넣은 죽을 제가 잘 먹는지 저를 감시하기 위해 제 앞에 앉아 저와 함께 죽을 먹었던 겁니다. 물론 락슨물은 제 죽에만 몰래 넣고서요. 그래서 저는 죽을 다 먹고 바로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며느리 몰래 개원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떠나고 재빨리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역시나 며느리가 저 몰래 제가 먹는 죽에만 락슨물을 타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먹을 냄비에 남은 죽에도 락슨물을 타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복수하기 전 제 심정이 어땠을지 똑같이 느끼게 해주기로 했죠. 그래서 저는 다음 날 며느리가 얼른 죽을 만들어서 저희 집에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저희 집에 와서 상을 차려서 어김없이 제 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죽 양을 확인해 보니 며느리는 제가 얼른 죽기 바라는지 평소와 다르게 아주 한가득 퍼왔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는 제가 죽을 뜨는 걸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을 뜨다 말고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나 이 죽 도저히 못 먹겠어. 어머니, 갑자기 왜요? 입맛이 아무리 없으셔도 건강을 위해서 드셔야 한다니까요. 어머니 이러시면 저 속상해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죽이 아무래도 평소보다 양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나보고 이 죽 먹고 배 터져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이 푼 거냐? 지수가 나랑 죽 좀 바꿔 먹자. 네? 저보고 지금 어머니 죽이랑 바꿔 먹자고요? 그래. 그런데 너 내가 그냥 죽만 바꿔 먹자고 한 건데 왜 이렇게 놀라니? 어머니, 절대 싫어요. 저 무슨 일 있어도 어머니 죽이랑 절대 바꿔 먹을 수 없다고요. 아니 내 죽이 너무 많아서 바꿔 먹자고 한 건데
왜 이렇게 즐겁해? 너 혹시 내가 먹은 죽에만 무슨 독이라도 탄 거냐? 에? 제가 무슨 어머니 드시는 죽에 독을 타요? 절대로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면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네가 그렇게 반응하니 내가 먹는 죽에만 뭐 이상한 거 넣은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지려 하는구나. 앞으로는 네가 만들어 오는 죽 먹지 말아야겠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러면 제가 어머니 죽 먹을게요. 그냥 어머니가 그냥 갑자기 죽을 바꿔 먹자고 하니까 당황해서 그런 거라고요. 그렇게 말하며 며느리는 재빨리 저와 죽을 바꿔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저한테는 죽으라며 아무렇지 않게 줬던 죽을 정작 본인이 먹게 되니 잔뜩 겁을 먹었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몸까지 사시나무 떨도 떨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다 먹더니 갑자기 볼 일이 있다며 저희 집을 떠나버렸죠. 며느리가 그렇게 도망치듯 저희 집을 떠난 이유가 뻔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락슨물을 탄 죽이니 그 죽을 먹고 죽을까봐 겁이 났던 것이죠. 아들 말을 들어보니 며느리가 그날 뭘 잘못 먹었다면서 병원 가서 위세척까지 하고 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이후 며느리는 또 제가 죽을 바꿔 먹자고 할까봐 겁이 났는지 제가 먹을 죽만 상에 차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사코 제 앞에 앉아서 제가 죽을 잘 먹는지 확인하려고 하기에 저는 일부러 며느리에게 죽을 같이 먹자고 권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또다시 즐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며느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내가 나이 들어서 이젠 추접스럽게 밥 먹는 것 같으니까 나랑 밥 먹기 싫어서 그러냐? 네? 어머니가 밥을 추접스럽게 드시다니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게 아니면 나랑 매번 같이 죽도 잘 먹던 애가 왜 이제 와서 같이 안 먹는다고 하는 거냐? 그동안 나랑 같이 밥 먹는 게 그렇게 더럽고 비상했던 거냐고? 아닙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오늘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 오해하지 마시고 얼른 드세요. 제가 속 나아지면 그때부터 다시 어머니랑 같이 먹을게요. 그래? 그런데 어쩌느냐? 나도 오늘 속이 안 좋아서 네가 만들어준 죽 못 먹을 것 같은데 나도 다음에 먹으마. 아, 그러시겠어요? 어머니 그러면 제가 끓여놓은 죽 나중에 속 괜찮아지시면 꼭 드세요. 며느리는 혹시나 제가 다시 죽을 먹자고 할까봐 그렇게 말하고 주랭랑 치듯 바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상만 차려주고 알아서 먹으라며 가버렸어요. 제가 죽을 같이 먹자고 할까봐 겁이 났던 거죠. 그래서 며느리가 차려준 상에 있던 죽을 속이 안 보이는 반찬통에 넣어 냉동실에 얼려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나중에 며느리가 저에게 한 짓에 대한 증거로 삼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버려버렸어요. 죽에 락슨물이 들어간 걸 안 이상 저도 계속 먹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 증거가 모였을 때 아들과 며느리를 저희 집으로 부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젠 모든 걸 끝장낼 생각이었죠. 그래서 저는 주말을 이용해 일부러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제 재산을 정리한다는 핑계로 저희 집에 부르기 위해서요. 어머니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혹시 어디 아프기라도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그만 재산을 정리하려고 한다. 요즘 건강도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이제 나도 나이도 있고 더 늦기 전에 재산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머니 그게 정말이세요? 이제 재산을 정리하신다고요? 그 소리는 그러면 어머니 재산 저희한테 물려주신다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남편한테 재산 물려주려면 아직 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 지금 당장 남편 데리고 시댁으로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며느리는 저희 아들을 데리고 30분도 안 돼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재산을 정리한다는 말에 며느리는 아주 좋아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정말로 이번에 재산 정리하시는 거 맞죠? 어머니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나이 들어서 그 많은 재산 가지고 있어봤자 뭐 하세요? 얼른 정리해서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게 맞지.
어머니가 남편에게 재산 물려주시면 제가 앞으로 더 어머니한테 잘할게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나한테 잘할 필요 없다. 그냥 너희들한테 내 재산 어떻게 정리할 건지 말해주려고 부른 거라 알아두고만 있으면 된다. 어머니, 그게 그 소리잖아요. 어머니한테 자식이라고는 우리 남편밖에 없는데 재산 정리한다는 게 저희 남편한테 준다는 그 말씀 아니면 뭐예요? 당신 엄마가 이야기 다 할 때까지 가만히 좀 있어. 엄마가 무슨 이야기 하려는지 들어봐야 할 거 아니야. 엄마, 나는 엄마 재산은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맞는다고 봐. 그러니까 우리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래? 그러면 내가 편하게 이야기하마. 나 내 재산 전부 사회에 환원하려고 한다. 어차피 건물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너희 아빠랑 내가 그동안 서로 열심히 살면서 이룬 재산이니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같아. 의미 있는 곳에 쓰는 게 맞는 것 같다. 저희 아들은 제 말에 수긍을 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재산이니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예상한 대로 전 재산을 제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자 며느리가 난리가 났던 겁니다. 제 재산을 노리고 저를 없애려고까지 한 며느리이니 제가 그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자 눈이 뒤집혀진 것이죠.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니요? 지금 누구 마음대로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누구 마음대로긴 내 재산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다. 그러는 너야말로 내 재산에 아무 권리도 없으면서 왜 난리를 치는 거냐? 제가 아무 권리가 없기는요? 아버님 살아있을 때도 저 아버님이랑 어머님 잘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동안 아픈 어머니 극진히 돌본 사람이 누구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픈 어머니 매일 돌보면서 죽해에다가 바친 사람이 저라고요. 내가 왜 그동안 아까운 시간 낭비하면서 그 생고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어머니 재산 저한테 당장 주세요. 어머니 재산 당장 내놓으라고요.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며느리의 뺨을 쫙 소리가 날 정도로 때려버렸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저에게 맞은 뺨을 두 손으로 부여잡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저를 때리시는데요? 뭐? 네가 날 극진히 모셔? 날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살인자 같으니? 어머니 갑자기 뜬금없이 저보고 살인자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한 거라고는 그동안 어머니 최선을 다해 모신 것밖에 없다고요. 저 정말 억울해요.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너 내가 영원히 모를 줄 알았냐? 네가 도박하다가 빚져서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니까 네가 그 돈 갚으려고 내 재산 노리고 나 죽이려고 했던 거. 내가 먹는 죽에 그동안 락스 타왔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고? 어머니, 락스라뇨. 아,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누명이라고요. 그리고 제가 무슨 도박을 해서 빚을 졌다고 그러세요? 어머니, 아무 증거도 없이 그렇게 생사람 잡으시면 안 되는 거라고요. 내가 생사람을 잡아? 증거가 없어? 오냐? 그러면 내가 그 증거 당장 보여주마. 저는 바로 제 핸드폰으로 저희 집 CCTV에 저장된 내용을 며느리와 아들이 보는 앞에서 틀어줬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며느리가 제가 먹는 죽에만 몰래 락스물을 넣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증거로 남기기 위해 며느리가 줬던 락스물을 넣은 죽을 먹는 장면도 담겨 있었죠. 그러자 며느리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건 네가 나한테 만들어준 죽을 먹은 후에 계속 건강이 안 좋아져서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인가 네가 작은 방에서 네 지인이랑 전화 통화하는 소리 듣고 알게 되었다. 너 도박비 때문에 나 죽이고 우리 아들이 내 재산 물려받으면 도박비 갚을 생각이었던 거 그때 들어서 전부 알고 있었어.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빚쟁이들한테 하도 시달리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당장 돈 내놓으라고
안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한테 전부 알리겠다면서 매일 전화해서 협박하는데 너무너무 무서웠다고요. 도박 빚에 남편한테 이혼까지 당하고 제가 어떻게 사냐고요. 이 고얀 것,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러는 나야말로 네가 무섭구나. 도박에 손댄 것도 제정신이 아닌데 도박빚 갚으려고 네 시어미 죽이려고 한 네가 더 무섭다고. 도박빚 때문에 지 시어미 죽이려 한 살인마가 어디서 용서 타령이야. 너 내가 이 증거 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 먹게 할 테니까 네가 저지른 죄값 잘 치르도록 해라. 돈에 눈이 뒤집혀서 사람까지 죽이려 한 이 짐승만도 못한 것 같으니라고. 안 돼.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자 며느리는 저희 아들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도 내 편 좀 들어줘. 나 당신 아내잖아. 나 정말로 이대로 경찰서 끌려가면 끝장이라고. 그러자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무표정한 얼굴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곤 며느리가 잡고 있던 팔을 뿌리쳤죠. 아들은 바로 며느리의 멱살을 붙잡았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우리 엄마를 죽이려고 할 수 있냐고! 그것도 그까지 도박빚 때문에! 우리 엄마가 당신 엄마여도 도박빚 때문에 죽일 생각 할 수 있었겠어? 우리 엄마! 나한테는 낳아주고 길러주신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분이라고, 이 살인자! 이 악마!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이랑 그동안 한 입을 덮고 잤다는 게 너무 역겹고 소름 끼친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그래도 나 버리지 마. 나한테는 당신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여보라고 부르지도 마! 네가 우리 엄마한테 나쁜 마음 먹었을 때 이미 선 넘은 거니까. 오늘부터 너랑 나랑은 남남이야. 너 반드시 꼭 천벌받아라! 그리곤 아들은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결혼을 잘못해서 엄마한테 큰 죄를 저지른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한 잘못 평생 두고두고 갚을게요. 저희 아들은 바로 말을 마친 후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를 죽이려 한 며느리를 신고하기 위해서였죠. 그런 아들의 모습에 며느리는 망연자실해서는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리고 결국 며느리는 저를 죽이려 한 살인 미수죄와 도박비주로 관련자들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되었고 잘못한 벌을 톡톡히 받게 되었습니다. 증거야 제가 그동안 남긴 CCTV 영상이며 냉동실에 얼려놨던 죽까지 확실했으니까요. 경찰관님 말로는 며느리가 오랜 시간 교도소 생활을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로 충격을 받은 안사도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돌아가셨고요. 한마디로 천벌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기 부모를 해치려 한 살인자랑은 같이 살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죠. 아들은 자기가 여자를 잘못 골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면서 저에게 많이 죄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차라리 이럴 거면 제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 걸 그랬나 봐요. 아들, 그런 소리 마. 사람이 앞날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 잘못이 아니니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그리고 네 아버지 덕에 내가 이렇게 무사하게 살 수 있었잖니. 내 엄마? 아빠 덕에 엄마가 살 수 있었다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때 저는 남편의 꿈 이야기를 아들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듣더니 깜짝 놀라며 신기해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과 함께 남편의 납골당에도 다녀왔고요. 납골당에서 아들은 남편에게 엄마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납골당을 다녀왔던 날 저는 아주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또다시 제 꿈에 나타났던 겁니다. 하지만 그전 꿈에서 꿨던 남편의 모습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남편은 햇살이 가득한 넓은 초원에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평온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을 향해 이야기했어요. 여보, 당신이 나 걱정돼서 내 꿈에 나타났던 거지? 나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당신 목까지 잘 살다가 갈게. 그런데
당신 잘 지내고 있는 거야? 당신 지금 좋은 곳에 가 있는 거 맞지? 제 물음에 남편은 지그시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에 남편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좋은 곳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러니 잘 지내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만나자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그런 것들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이미 제 마음을 전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나랑 살아줘서 고맙다고, 당신이랑 함께해서 행복했다는 제 마음을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남편을 향해 지그시 웃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천천히 저에게 뒤를 돌아 떠나갔습니다. 그 후 저는 건강을 조금씩 회복하며 예전처럼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얼마 후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사실 전 며느리와의 일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는지 재혼을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람 인연은 따로 있는 것인지 정말 뜻하지 않은 곳에서 새아가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마음도 힘들고 하니 마음 좀 잡아볼 겸 유기견 센터에 봉사활동을 나갔다가 그곳에서 친해진 봉사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의 저희 새아가였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로 시작해 힘든 저희 아들을 새아가가 붙잡아 주었던 것 같았어요. 알고 보니 새아가도 남편이 바람을 피워 이혼한 상태라 서로 마음을 잘 이해해 준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새아가는 저희 아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저 저희 아들 하나만 보고 사귀었고 나중에야 서로 무슨 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아가는 저희 아들보다도 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새아가는 한의사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결혼할 때 제 재산 일부를 증여해 줄 생각이었습니다. 두 사람 결혼하는데 조금 보태라고요. 어차피 정말로 제가 나이도 있고 더 늦기 전에 재산을 조금이라도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아들에게 증여하고 남은 나머지 재산은 정말로 사회에 환원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제가 주는 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했던 겁니다. 정말로 본인을 키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면서 그 돈을 좋은 곳에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들이 새아가에도 제 재산을 받을 생각이 없다고 이미 말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새아가도 부모님이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며 저희 아들 말에 동의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 재산의 일부는 이미 사회에 환원한 상태입니다. 아들 내외는 싫다고 해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재산 얼마는 아들 내외를 위해 남겨줄 생각이고요. 그리고 현재 저는 저희 아들 내외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제 건강을 챙긴다며 침도 놔주고 또 보약도 쥐어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예전보다 훨씬 건강이 좋아진 상태고요. 게다가 새아가가 임신을 해 곧 손주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또 그 힘든 시기를 지나가니 이렇게 좋은 날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 목까지 예쁜 저희 손주 원 없이 보다가 나중에 남편 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저보다 먼저 떠난 남편을 생각해도 슬프지 않습니다. 물론 남편이 보고 싶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남편이 하늘에서 늘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모두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